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뉴시스에서 이 에이스 리서치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차기 지도자 이 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야권 전부 다 합친 거하고요, 여권이 전부 다 합친 거하고 이것도 편차가 두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목되는 점은 김문수 지금 이제 장관의 지지율이 급격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2%대였는데 이번에는 4%를 넘습니다. 자, 그래서 다크호스로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이제 국군의 행사가 아주 그야말로 아주 대성공에 이제 끝났어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최고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 국민 앞에,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분명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안보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윤 대통령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제 이제 진보단체에서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요 국군들의 시가행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충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 MBC의 보도 행태입니다. MBC의 보도 행태가 이제 이 편향적이다, 지나치다, 불공정하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도 이게 북한 방송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요, MBC의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거요, 참 방문이가 싹 다 빨리 해체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네요. 지금 헌재 또 좀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면은요, 헌재 마비설이 아니고 헌재 마비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지금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걸로, 이미 이제 지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대면 보고에서도 그런 취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화영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화영이가 불출석, 김성태도 불출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화영이가 오늘 법사위에 또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화영의 이 주장은 마찬가지로 회유와 압박 때문에 이재명을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입도 열면 거짓말, 이화영의 입도 열면 거짓말, 요것들이요, 그야말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게, 지금 이화영이는 이미 받았죠. 9년 6개월.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대로 결론될 것 같고, 그리고 신진우 부장판사도 2심 판결문을 잘 봐야 된다라고까지 해서 10월 8일 날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도 재판을 열잖아요. 그래서 요거 신진우 부장판사도 속전속결로 해서 요거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싹 다 그야말로 정말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화영 관련해서, 그리고 이화영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 회유 압박이 없었다. 그런데 압박이 있었다고 지금 이제 이 녹취록을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개딸들 나서서 1심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지금 내고 있다. 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그야말로 이번 재판 재판을 앞두고 지금 최고위가 열릴 때마다 아주 강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의 비판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1시간 한 20분 정도는 금방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벅차게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25만 원, 요거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일 날 지금 본회의가 열린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검찰의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이 관련 당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이하고 이명수 기자, 요런 관련 당사자들 전부 혐의 없음이죠. 불기소 처분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하고 당연히 이제 최정희도 마찬가지죠.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의 불기소 처분. 이렇게 해서 법률적으로는 이제 사실상 끝난 걸로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거 제의를 붙인다 하더라도 벌써 김 여사 제의를 붙이는 게 몇 번씩입니까? 요게 민주당의 지금 문제예요. 예, 그야말로 입법권의 남용뿐만 아니고 이건 뭐 전체주의 국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입법 독주, 입법 폭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지금 이 반발을 하고 반박 여론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28, 29일 날 조사한 이틀간 조사 내용이 되겠는데, 요 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자, 윤 대통령, 지금 여기 이제 좀 보이실 텐데 아무래도 부정평가가요, 지난주에 62.3에서 70.5로 거의 8%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는 25에서 27.8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가 아니고 7월, 세 번째 주니까 거의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향 추세가 긍정평가는 상당히 심하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갈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한 갈등 문제, 이런 갈등 이슈들이 여전히 굉장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최상벽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요런 것들이 부정평가로 이어진,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이 지역은 역시 제일 높은 지역은 부울경 쪽에서 높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조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도 지금 부울경에서 직전 조사가 이제 지난 이제 7월 14, 15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 부울경에서는 11.6%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데는 70대 이상, 그리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52.8%가 지지를 하고 있고, 중도는 21.1%, 진보는 9.8%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 65.6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직전 대비 4.8%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듯이, 요게 지금 8월 네 번째 주하고, 지금 7월 세 번째 주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30.0에서 35.7로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41.0에서 33. 8%나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지게 된 요인은 여러분들 우선적으로요, 컨벤션 효과가 끝난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당 대표 선거라고 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과 윤 대통령과의 불협화음, 예,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부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당 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대신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슷합니다. 32.9 대 33.6.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비슷해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35.6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당의
지지율 추이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41.2 대 한동훈이가 19.3, 조국이 7.1, 이준석이 4.5, 김문수가 4.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3.1, 오세훈 2.9, 안철수 2.1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요걸 보면은요, 야권의 주자들을 전부 합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권의 주자들을 전부 합쳐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권 인사의 경우에 지금 이제 이 한동훈,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요 지지율 합이 34.0%가 되겠고요. 야권 인사 6명, 이재명, 조국, 이준석,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게 58.3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이 합 대비 24%나 우리 여권이 지금 밀리는 상황이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동훈과 이재명의 비교하면 41.2 대 19.3. 그래서 무려 21.9, 2배 이상이나 높아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이가 33.7 대 22.4로 높습니다. 부울경도 이재명이가 43.5 대 23.8로 높아요. 야, 이거 뭐 총 비상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만 한 대표가 35.6으로 이재명이 23.5보다 높습니다. 딱 거기에서만. 자, 그리고 성향별로 보면요.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에서 보면 이재명이는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남성 41.3, 여성 41.1. 근데 이제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남성은 15.8인데 여성은 22.6. 그러니까 뭐 절반도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중도도 지금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있어요. 41.4.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14.2. 야, 참 이러니까. 그리고 조국이 무려 7.1로 3등을 가고 있고요. 호남에서 무려 13.4%로 두 자릿자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도층에서도 10.3 두 자릿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4.5, 김문수가 4.3, 홍준표가 3.8로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이거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어떻게 여성이 41.1%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느냐. 야,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41.4%가 어떻게 이재명이를 지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김문수 지금 장관이 지금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유의할, 그야말로 좀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여권의 잠룡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싹 다 제치고 있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 이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그동안에 이제 이 강한 이제 우파의 입장에서 청문회 과정,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확고한 소신을 보여준 거,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야권한테 밀리지 않는, 야당한테 밀리지 않는 강한 이 반격의 자세,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보수 우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곁들어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지금 장관의 지도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여권의 새로운 4인방 헐적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선 한덕수 총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그리고 이제 김문수는 자기 지도자 반열로 확고하게 지금 우위상을 굳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박성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용현 현 국방장관. 요렇게 4명이 신 4인방의 이 주도적인 흐름, 신 4인방으로서 지금 야권의 어떤 그 탄핵, 특검 공세에 대응하는 선수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제일 이게 인기를 얻는 게 바로 요 현무 5 미사일이 되겠는데, 아주 이 괴물 미사일로 세계 최고. 그래서 이 중량이 무려 11톤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지부 이거 싹 아주 경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쓴 이 미사일보다도 중량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전술핵 이 대체 효과까지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삼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KMPR이라고 하잖아요. 대량 응징 보복.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거를 우리가 선보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서 B1B를 띄워버렸어요. 하늘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거 윤 대통령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거 김정은이가 아주 섬찟했겠죠. 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요때요. 어제 시가 행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단체 요원들이, 진보단체 회원들이 말이죠. 불법적으로 집회를 가졌어요. 야, 이게 참 어느 나라 국민인지 참 알아먹을 수가 없는데, 집법적으로 불법 집회를 가졌습니다. 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집회를 가져가고 윤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도 경찰하고 충돌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연박다까지 터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재명을 제일 잘 알잖아요. 아마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되면 총기를 갖다가 이제 난사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재명이가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주변에 경기 동부여라 좌파들이 질비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 누가 하고 있죠? 종북 좌파들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회사 특검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요. 각별한 강도 높은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MBC 요걸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MBC 이거 너무한 거 아니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인 줄 알았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준호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MBC 보도 양태를 보면 이거 보십시오. 북한 심야 대규모 열병식 핵 공격 무기 총동원. 이게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심야 열병식 때. 이게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이건 너무나 잘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비판하느냐? 군사 정권을 방불하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어떻게 군사 정부입니까?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지금 민주화된 지가 YS 때 93년도니까요. 지금 3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민주화된 게. 그런데 아직도 군사정권이라는 말을 쓰는 이 MBC 행태를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 조선중앙통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서 핵무기, 핵 공격무기가 총동원했다. 그리고 밤축제로 꾸민 열병식, 남녘동포와 손맞잡길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미화로 일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쪽 이 행사에 대해서는 군사정권을 방관한다. 그러면서 집 환호와 불편으로 엇갈린 시민 반응. 아니 이게 불편이라뇨. 저희들이 불편하죠.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시민이 이제 환영하고 지지하니까 저희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종북 좌파들한테 불편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자신감, 안도의 한숨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때는 이게 9.19 군사합의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훈련 안 했죠. 당연히 훈련 안 하면서 국군이나 행사조차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지금 변화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현직 대통령이 연곡부 국군이나 행사 직접 행사하고 시가행진 이렇게 한 것은 이번이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의미 있는 행사인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종북 좌파들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열병식이 개최한 것은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선전작이 된 거예요. 선전작. 그리고 이번 우리 이제 국군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광화문의 탱크 무슨 일이야? 육해공 총출동에 시민들 깜짝.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중앙통신보다도 더하고 노동신문보다도 더하고 이거는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지금 MBC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열이 바짝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MBC를 빨리 폐방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화영이가 오늘 지금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요 개딸들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우선 개딸들 움직임, 그 다음에 당 움직임, 시민단체 움직임을 보면 전부 조작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자, 개딸들 선전선동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탄원서를 보내자. 이재명이가 무죄라고. 요런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탄원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의 지도부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휘슬, 그러니까 호루라기, 요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조작 수사했다. 요 선전전에만 매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죠. 이화영의 김영태 변호사는 과거 구치소에서 몰래 녹음을 하는 겁니다. 지난 12일 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몰래. 그래갖고 이화영이가 6월 달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런 녹취록 내용을 까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지난 8월 달에 법원에 이 김태형 변호사가 냈는데 이화영이 본인이 이건 사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압박과 회의했다는 그런 녹취록을 냈는데 이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서 녹취록과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이 본인도 이건 잘못된 녹취록이야. 이건 사실과 다른 거야. 요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찰에서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녹취록만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도 요게 가짜는 가짜지만은, 왜냐면은 지금 이화영 측에서 이걸 법원에 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다시 검찰도 법원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화영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고 있는지, 왜냐? 사전에 입맞춤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입맞춤을 누가 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이화영에 대한 회유 압박은 검찰이 바로 한 게 아니라 김성태를 통해서 김성태가 이화영을 압박하고, 그리고 이 김성태는 검찰이 또 압박하고, 그래서 그런 구도로 이 압박을 이화영이가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화영이가 이런 취지로 지금 기자들한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리고 이제 이화영이의 요 작전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화영이 이제 이 법사위에서 또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뻔할 뻔자로 계속해서 시비를 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그야말로 이제 이번 11월 달이 되면 이재명이 이제 끝난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조작수사, 간첩, 그야말로 날조수사, 예, 이러한 이 프레임, 가짜뉴스 프레임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이화영이가 지금 오늘 이제 탄핵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에 취재진한테 이거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이재명한테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놨고, 오늘 법사위에서 소상하게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이재명의 1급, 이재명의 황제체제를 수호하는 방파제로 활용하고 있는 요 민주당의 이것들 싹 다 이거 가짜뉴스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검찰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